자, 이번 영상에서는 컴퓨터가 어떻게 이미지를 인식하는가, 그 인식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 중에 이미지 처리 방식인 CNN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죠. 자, 이 사진 속 동물은 비록 일부가 가려져 있지만 우리는 고양이라는 걸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 녀석 또한 일부가 가려져 있지만 굉장히 귀여운 고양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이 녀석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녀석은 고양이 같은데 오른쪽에 있는 동물은 고양이와 생김새가 거의 비슷하지만 뭔가 좀 다른 동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는 실제로는 이베이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던, 즉 고양이로 속여서 거래되던 호랑이라고 합니다. 이걸 받은 구매자는 고양이인 줄 샀는데 이제 호랑이가 온 거죠. 자, 이 두 경우에 왼쪽과 오른쪽 고양이와 호랑이는 생김새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 동물이 다른 동물이라는 걸 구별해낼 수가 있죠. 앞에 고양이 경우에도 일부가 가려져 있었지만 우리는 고양이라는 걸 알아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는 걸까요? 이걸 설명해 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이미지를 인식하는지 우리 스스로 잘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라는 건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컴퓨터가 하게 만든다고요. 컴퓨터는 심지어 이러한 이미지를 이렇게 숫자로 이진수로밖에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컴퓨터가 이러한 이미지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를 위해서 CNN뿐만 아니라 가장 큰 개념인 AI부터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인공신경망에 걸쳐서 중간 개념들을 짚어가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입니다. AI는 크게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으로 나눠집니다. 강인공지능은 인간의 사고력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죠. 그냥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이를 구현하기에는 굉장히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반면에 약인공지능은 인간의 특정 작업을 구현하는 겁니다. 이미지를 분류한다든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한다든지, 목소리, 음성을 인식한다든지 이러한 특정 작업을 이제 컴퓨터가 구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이미지 인식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약인공지능에 해당하겠군요. 그럼 이때 약인공지능을 다시 둘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컴퓨터가 할 일을 프로그래머가 직접 일일이 다 코딩을 하는 겁니다. A가 입력되면 B가 출력되도록, B가 입력되면 C가 출력되도록 이렇게 한 줄 한 줄 다 코딩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특정한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컴퓨터는 정해진 출력값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 이 데이터들의 규칙성을 컴퓨터가 직접 발견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데이터들이 제공되면 이들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력값에 대한 출력값을 제시를 하는 거죠. 이를 기계가 학습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머신 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코딩으로 이를 구현하는 경우에는 이런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고양이라고 출력해라 코딩하고요. 또 이런 이미지가 입력되었을 때 고양이라고 출력해라 이렇게 프로그래머가 할 일을 직접 다 코딩을 해줍니다. 근데 이것의 한계는 프로그래머가 코딩하지 않은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때는 컴퓨터는 답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머신러닝에서는 이를 좀 극복합니다. 이 녀석이 고양이라고 제시를 해주고요. 이 녀석도 고양이라고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가 이 고양이 사진들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진이 입력되었을 때 이게 고양이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여 값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머신러닝의 방식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입니다. 자, 지도학습은 이런 데이터들이 제공이 될 때 정답이 함께 제공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진은 고양이다. 이렇게 세트로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같이 제공이 돼주고요. 원인에서 결과로 가는 이러한 공식을 찾아내는 게 바로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죠. 그래서 제시된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그 관계를 설명하는 공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지도학습입니다. 비지도학습은 지도학습과 다른 점이 정답이 제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들, 사진 데이터들만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그러면 컴퓨터는 이 녀석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새로 입력되는 데이터가 이 녀석들과 같은 종류라는 걸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찰을 통해 데이터들의 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바로 비지도학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은 알파고가 이 방식으로 학습을 했다고 하는데요. 컴퓨터가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을 때 정답인 경우에는 상을 주고 정답이 아닌 경우에는 벌을 주는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정답에 더 가까워지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강화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머신러닝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지를 인식하도록 만들고 싶은데요. 이 머신러닝 방법 중에 인간을 흉내내고자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인간은 굉장히 복잡한 사고를 하는데요. 뇌에서 이 뇌에는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데이터들을 처리하는데요. 이 신경세포들을 뉴런이라고 하죠. 이 뉴런들이 작동하는 방식을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한 뉴런에 여러 개의 뉴런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뉴런으로부터 이렇게 여러 개의 신호가 한 뉴런으로 전달되게 되죠. 그럼 이때 이 뉴런의 역할은 이 신호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다음 뉴런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한번 흉내내보자 한 거죠. 그래서 이를 인공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인공신경망이라고 하고요. 이런 동그라미들이 신경세포를 흉내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왼쪽에 있는 녀석들의 이제 인풋이 들어가고요. 중간에 있는 녀석들은 숨겨져 있는데 어떤 뉴런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호를 다음 뉴런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동그라미 하나를 이렇게 여러 개의 입력값을 받아서 하나의 출력값을 내는 이 녀석을 우리는 퍼셉트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퍼셉트론은 다수의 입력으로부터 하나의 결과를 내보내는 알고리즘인 것이죠.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한 퍼셉트론에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단계는 이 각각의 값들의 앞에 숫자를 하나 곱해줍니다. 이 값이 바로 가중치죠. 이 가중치가 곱해진 값들을 다 더해주고요. 이것이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다음 퍼셉트론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특정한 조건이라 함은 활성화 함수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활성화 함수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요것이라고 합니다. 렐루 함수. 자, 이 녀석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값이 음수가 나올 경우에는 0을 출력을 하고요. 양수가 나올 경우에는 그 값을 그대로 출력하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신경망을 흉내낸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하여 학습하는 방법을 우리는 딥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딥러닝 이 방법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인식하게 될 건데요. 자, 이미지가 이렇게 하나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결과 나온 값들을 이 인공신경망에 투입을 해서 우리는 이미지를 판별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때 이 이미지를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처음에 나왔던 제목 CNN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2라는 숫자가 있고요. 자, 이 녀석을 일단 픽셀 단위로 쪼갭니다. 그리고 이렇게 0과 1로 표시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이 숫자 2를 가로로 12칸, 세로로 12칸인 행렬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3 곱하기 3 요 사이즈의 행렬을 한번 떼내서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 랜덤한 숫자로 이루어진 똑같은 3 곱하기 3 행렬을 곱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곱해주는 행렬을 우리는 이제 필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처음에는 무작위 숫자로 구성된 행렬을 이제 필터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을 굉장히 바꿔가면서 여러 종류의 필터를 이제 적용시키게 될 겁니다. 이 행렬이 곱해지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같은 행과 열 요소들끼리 다 곱해준 다음에 이를 더해서 하나의 값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을 다 거쳤을 때 그 결과물을 보면, 자, 제일 왼쪽에 3 곱하기 3 여기에다가 필터를 한번 적용시키면 숫자가 하나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또 다른 결과값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쭉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세로 방향으로도 쭉 하면서 다 필터를 적용시켜 주게 되면 이런 식의 10 곱하기 10 사이즈의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보죠. 이 노란색이 필터고요. 행렬의 각 요소들을 휩쓸고 가면서 결과물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오른쪽에 있는 이 작은 결과물을 우리는 특성 지도라고 합니다. 그 필터를 적용시킨 데 대한 특성을 나타내는 지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미지 사이즈는 12 곱하기 12였는데요. 이 필터를 한번 적용시키니까 사이즈가 줄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 이미지의 좌우 위아래에 의미 없는 숫자인 0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이렇게 늘려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이즈를 늘려주게 되면 필터를 적용시켜도 원래 이미지 크기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늘려주는 이 과정을 패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패딩. 자, 얘는 이제 늘려주는 거고요. 자, 반대로 하나의 필터에는 하나의 특성 지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필터를 2개 사용하면 결과물이 2개가 나오겠죠. 굉장히 많은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결과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즉 필터 수만큼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결과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도 있는데요. 이를 우리는 풀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풀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이 녀석입니다. 자, 왼쪽 위에 1, 1, 5, 6 중에 가장 큰 숫자만 뽑아서 여기에 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값을 뽑아낸다고 해서 맥스 풀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굉장히 줄어들죠. 그 다음에 평균 값으로 뽑아내는 에버리지 풀링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이미지 처리하는 과정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요. 제일 왼쪽에 처음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를 여러 필터를 적용시켜 가지고 특성 지도가 여러 개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군요. 그리고 풀링을 통해서 사이즈를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필터를 적용시켜서 결과물을 특성 지도를 늘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풀링을 사용해서 사이즈를 줄여주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그 데이터들이 한 줄로 이렇게 쭉 늘어설 때까지 이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한 줄로 늘어선 이 데이터들을 이제 인공신경망의 입력값으로 입력시켜주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미지를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잘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자, 이 영상 링크는 게시물 아래쪽에 따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감과 함께하는 지식 채널 언더스코어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사진만 보고 어떤 애완동물인지 알아맞혀야 한다고 해봅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자마자 어렵지 않게 정답이 개 혹은 강아지라는 걸 맞히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정답은 고양이입니다. 자, 과연 어떻게 우리는 사진 일부만 보고 쉽게 정답을 맞힐 수 있었을까요? 가만 돌이켜보면
앞의 사진들은 동물에 대한 부분적인 정보만을 포함합니다. 눈의 모양, 전반적인 실루엣, 그리고 코의 모양새죠. 전체 모습을 다 보지는 못해도 이런 특징들 혹은 패턴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고양이라는 정답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어떤 사진이 개인지 고양이인지 알아맞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한다고 해봅시다. 안타깝게도 컴퓨터는 우리처럼 복합적으로 사고하는 뇌라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람의 인식 절차를 흉내내 볼 수는 있겠죠. 우선 컴퓨터에게 컬러 사진은 RGB, 즉 빨강, 초록, 파랑의 세 가지 채널로 인식됩니다. 빛의 삼원색이죠. 여러분은 색칠된 그림으로 보고 계시겠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숫자들로 이루어진 정보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진에서 특징들을 추출해야 합니다. 동공이 어떻게 생겼는지, 코와 콧수염 모양은 어떤지, 귀는 뾰족한지, 앞발은 솜방망이처럼 생겼는지와 같이 말이죠.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런 특징들을 원본 이미지에 필터를 씌워서 파악해냅니다. 수염이 있는지를 인식하는 필터, 동공의 생김새에 집중하는 필터, 물체의 경계를 인식하는 필터와 같은 방식으로요. 구체적인 계산 방식을 말씀드리자면 필터 함수가 있고 원본 이미지를 훑어나가며 곱해서 최종적인 값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런 연산 방식을 합성 곱이라 부르고 여기서 나온 결과물은 특성 지도라고 합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어떤 필터를 만들고 선택할지까지도 신경망, 즉 뉴럴넷을 통해 자동화시키고는 합니다. 한편 이 특성 지도의 크기가 너무 클 경우 사진 분류기의 성능이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줄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이 황토색 정사각형으로 주어진 행렬을 훑으면서 지나가 보죠. 우리는 범위 내에서 최대값만 뽑아낼 겁니다. 가령 3776 중 최대값은 7이고 7269에서 최대값은 9입니다. 같은 원리로 다음 두 번 역시 7과 9라는 값이 나오죠. 이렇게 구역마다의 최대값만을 추출해 행렬의 크기를 한 번 더 줄이는 과정을 최대값 풀링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면 우리의 컴퓨터는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해 주어진 사진이 개인지 고양이인지 판별하게 되죠. 한번 정리해보죠. 입력된 사진은 빨강, 초록, 파랑의 세 가지 채널로 분리된 후 여기서 필터를 거쳐서 각종 특성 지조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풀링을 통해 그 크기를 줄이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후 분류기로 풀링된 데이터를 보내며 일련의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이를 데이터 과학에서는 합성곱 신경망 혹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짧은 시간 내로 설명을 해야 하는 영상의 특성상 지금은 굉장히 압축적으로만 소개해드렸는데요. 실제 네트워크에서는 아래의 각 단계들이 몇 번씩 연결되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합성곱 신경망을 통한 이미지 인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활용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개체 인식입니다. 가령 자율주행차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표지판인지 또 다른 차인지 아니면 보행자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사람의 조종을 최소화하면서 운전을 자동화할 수 있겠죠. 실시간 개체 인식 알고리즘인 YOLO가 대표적입니다. 또 식당에 가서 음식 사진을 찍으면 각각 몇 칼로리인지 인식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들도 많죠. 좀 더 가볍게는 문서에 써진 손글씨를 인식해서 전산화하는 고전적인 기술도 있습니다. OCR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죠. 정리해봅시다. 오늘은 컴퓨터는 어떻게 이미지를 인식할까라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컴퓨터는 우리 인간처럼 복합적으로 사고하는 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턴을 학습시켜야죠. 학습과 예측에는 합성곱 신경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은 자율주행차와 글씨 인식, 음식 구별 등 다양한 사안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유용한 지식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네, 제 설명은 여기까지였고요. 굉장히 허접한 설명이지만 큰 개념 정도 찾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